그리고 40대 초반에 의사 부부면 이분 잘 벌겠네요. 남들은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남편이 대학병원 의사라서 둘의 수입은 월 2천이 안 돼요. 근데 워낙 없이 시작한 상태라 이런 수입으로도 집을 장만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요. 40대 초반에 의사 부부가 집 장만하기 힘든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전셋값 4억 8천이면요, 그 당시에 미사 신도시에 30평대 중반, 심지어는 40평대에 5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전월세 이 상한제 같은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전세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전세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도 없어졌을 텐데,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집값 시세가 12억에서 13억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3년 내지 4년 후에 지금 집값 시세가 10억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9억에서 10억, 지금 전세금 수준으로 떨어질 거를 예상하시면 돼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막힌 속 뻥 뚫어지고 뭔가 사는 게 답답할 때, 또 내가 대체 뭐가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여러분 황심소로 오세요. 저도 때때로 유튜브를 이래저래 보고 또 뭐 TV 프로를 보다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요즘에 경기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또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야 되고 부동산은 어쩌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서 저 나름대로 오 마이 갓, 이분들이 마치 상당히 그럴듯한 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누구나 뻔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비슷하게 잘 요약해가지고 마치 전문가인 척 전달하는 거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고민하는 것과 관련도 없고, 또 만일 내가 저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따라하면 폭망하기 딱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구나, 심지어는 주식 투자 상담하는구나, 부동산 상담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WPI 또는 각각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 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재테크나 아이 교육이나 또는 시부모와의 갈등이나 남편과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집과 관련한 고민, 부동산 상담에도 적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진짜 본인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하남 신도시에서 서울로 이사할 비법 좀 찾아주세요. 아이고, 이 사연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5년, 6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했어요. 당신 같으면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 본인은 자기가 살고 싶은 데가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뭐 그 살고 싶은데 전세금 빼가지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가도 돈을 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있는 집 그냥 그거 해가지고 딱 지금 가면 넓은 평수로 아주 좋은 생활 환경, 딱 좋은 게 하남 신도시 지금 미사 그쪽이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에서 한
안 막히면 2, 30분, 막히면 뭐 1시간 걸리지만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딱 살고 싶은. 그리고 한강으로 산책 나가기도 너무 좋고. 여기 이사를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단칼에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로 끝나서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사는 동네 또 이사 가야 될 동네를 생각해서 정했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비슷한 처지의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내 집 장만에 대한 불안감이 문득문득 드는 이제 막 40대에 서러쓴 황심소 애청자입니다. 거의 10년 전 저 느낌하고 비슷한 그 상황인가 보죠. 저희 부부는 로맨티스트이고요. 로맨티스트 두 분이 사시네요. 결혼한 지 11년 차. 저는 결혼한 지 20년 차에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11년 차니까 저도 결혼한 지 11년 차에 여전히 집이 없었어요. 예. 7살 미취학 아이를 미사 신도시에 키우고 있고, 그렇죠. 둘 다 일을 하고 있고 직장은 서울이지만 아이 양육 때문에 시부님과 평일에는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에 비하여 가성비가 좋고 쾌적한 근방의 신도시로 2년 반 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미사 신도시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군요. 사실 저희 둘은 의사예요. 의사 부부. 그리고 40대 초반에 의사 부부면 이분 잘 벌겠네요. 남들은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남편이 대학병원 의사라서 둘의 수입은 월 2천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저 수입이 월 1,000이 안 되는데 이분은 둘이 수입이 월 2천이 안 되고 사실 2천이라고 서금 제하고 나면 1,500 정도 되거든요. 150이 아닙니다 여러분. 1,500. 근데 워낙 없이 시작한 상태라 이런 수입으로도 집을 장만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요. 40대 초반에 의사 부부가 집 장만하기 힘든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40대 초반에 월 450, 500 정도 벌고 있는데 집 장만이 안 돼요 라는 고민하는 것과 월 1,500을 받는 분이 집 장만이 안 돼요 고민하는 거는 같은 고민일까요? 다른 고민일까요?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장만한다. 저가 집이 없을 때 한강 강변을 지나오면 그 많은 아파트, 저렇게 많고 많은 집 중에서 내 집이 없다니 이게 말이 돼? 그때 저는 이 연세대 교수였고 그런데 애가 셋이 돼 있고 넷이 나올 그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전 집이 없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산다는 건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마치 제가 20대인데 30대인데 집 장만을 못해요. 영끌을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모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을 장만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더 재밌어요. 지금 아파트가 입주 당시에는 전세값이 4억 8천이었는데요. 2년 후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전세값 시세가 8억 9억으로 올라 있어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년 반 전에 이 미사 신도시로 갈 때 저한테 부동산 상담을 했으면 전세값 4억 8천이면요 그 당시에 미사 신도시에 30평대 중반 심지어는 40평대에 5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의사 두 사람이 1억 대출 받는 거 껌값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전세로 들어가지 말고 사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사는 것이 너희들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3년 전, 4년 전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뭐 부부 상담하다가 박사님 제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시면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다 이런 상황인데 이분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이거 안 물어봤어요.
다행히 전월세 상한제 덕에 올해 재계약은 무사히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2년 후에는 올라간 전세값 갭을 메꾸는 일도 일이지만 더 큰 걱정은 전세 매물 자체도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분이 진짜 본인의 문제가 뭔지 지금 당장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그것만 생각을 했다. 사실은 전월세 이 상한제 같은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전세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전세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도 없어졌을 텐데 멍청한 정부, 멍청한 정치인들이 전월세 상한제를 만드는 바람에 더 심리적인 불안해 해가지고 이게 더 올라갔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1,000세대가 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지금 시세라도 전세 매물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이분들이 아마 30평대 후반대나 40평 초반대 아파트에 있으니까 그게 전세가 벌써 8, 9억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은 저희 로맨티스트 부부에게 불안한 변수로 다가오죠.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또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데 가기보다는 유치원 친구들이 가는 초등학교 가는 게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거든. 집값 상승 요인을 알아보니 제3기 신도시 중 가장 인기 지역이 하남 교산 신도시라고 해요. 하남 미사지구가 가장 인기라서 비싸다는 거죠. 청약 대기자들이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남에 2년 의무 거주권이 있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남으로 들어있다고 해요. 이제 들어올 사람은 거의 들어와서 안정을 찾을 거라는 긍정은 이게 이제 전세가 씨가 마른 이유를 또 여기서 찾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지 고민이 뭔지 모르고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부동산에는 여전히 매물이 없습니다. 1년 반 후에 전세 구할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로맨분이 지 문제에 대한 파악이 힘들다라는 거. 최근에 우리 동네는 서울과 이어지는 지하철 5호선역이 3군데나 개통하면서 집값은 더욱 상승하였고, 그러면 전세값이 지금 8, 9억 하는데 10억, 12억 오를까요? 네, 걱정 마세요. 안 올라요. 왜냐하면 지금 8, 9억 오른 게 1년, 2년 지나도 8, 9억인데 본인의 걱정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기껏 한 4억 8천이니까 5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그 당시에 1년 반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8, 9억인데 10억 되면 5억에서 5억을 더 얹어줘야 되는데 지금 월 1,500 벌면 월 1,0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사이에 5억을 장만할 수 있겠어요? 예, 이 문제가 본인이 지금 고민해야지. 전세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고민될 이슈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이 10년 넘었지만 아이가 한 명이니 청약 점수가 너무 낮아 분양을 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분양해가지고 청약해가지고 분양 얻을 거라는 건 기대 끄세요. 네. 게다가 운 좋게 청약이 되더라도 9억이 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니 이래저래 탈출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생활은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동네 집값 시세는 12, 13억으로 올라서 빚을 최대한 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요. 2년 반 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서 이것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지난 일이네요. 그럼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집값 시세가 12억에서 13억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3년 내지 4년 후에 지금 집값 시세가 10억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9억에서 10억, 지금 전세금 수준으로 떨어질 거를 예상하시면 돼요. 진짜냐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정권이 민주당이 계속 유지가 되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떨어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지금 이 동네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 워낙 많아 초등학교는 과밀 학급을 이루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오래 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금 이 동네에서 2차례 정도 전세로 정 안 되면 월세로 존버하다가, 존버가 뭔지 모르겠지만 버거운 존재를 유지하다가 이런 뜻인가요? 아이 초등학교 중에 이사를 할 각오를 하고 근방의 집값 시세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명하네요. 박사님, 제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면 어느 시기가 적당할까요? 네, 본인이 이사할 형편이 될 때 이사를 하는 시기가 적당하겠죠. 그리고 무리가 되더라도 직장 근처의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현명한 걸까요? 네, 장기적으로 무리가 되겠지만은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직장이 어디 있냐, 그리고 거기에서 감으로써 어떤 생활 환경에서 본인의 어떤 욕망이 충족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뉴비 여러분.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황심소 대국민 전파를 위해 2021년 7월 4일부터 방송 시청 후 열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매주 20분 선정하여 황상민 박사님의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답니다. 댓글 달고 책도 받고 황심소도 알리는 그 이벤트 어떻게 참가하냐고요? 하나,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로드되는 황심소 개별 에피소드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둘, 황심소는 매주 일요일 지난주 방송의 베스트 댓글을 선정합니다. 셋, 선정되신 분들의 댓글 아래 대댓글로 이벤트 당첨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넷, 선정되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 또는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황심소 메일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고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 애정어린 칭찬과 거침없는 조언, 그리고 빛나는 방송 아이디어까지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더욱 열렬히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달고 책도 받아가세요. 아, 맞다. 황심소로 보내주신 방송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도 황상민 박사님의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궁금증 가득한 사연도 많이 적어서 황심소 메일로 보내주세요.